안녕하세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 해외 빅테크 기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조 원 정도의 디지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어떤 것인지, 또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20만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외 AI 서비스는 어느 정도가 있고요? 한국에서 네.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그 주가 랠리를 보면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우리 뭐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오픈 AI는 상장 기업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지난해 뭐 세계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런 이제 빅테크, 특히 AI 관련 기업들이 주도를 했죠. 엔비디아는 뭐 세계 최대 대장주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기업들이 전통적인 IT 정보기술 기업이었지만 대부분 다 이제 AI 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그 연초 등락률 지난해에만 애플은 66% 정도 올랐고요. 엔비디아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IT 기업이 많이 올랐지만 오늘 아마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 뭐 수익률 꽤 좋으실 텐데요. 그 우리 이게 화면에 안 올라오나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06조 원입니다. 좀 있으면 천조 되겠네요. 예, SK 하이닉스는 529조 원.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뭐 1년, 2년 전만 해도 100조 원, 170조 원대였거든요. 이게 지금 뭐 거의 3배 이상 오른 상황이라서 왕년에 삼성전자를 이미 아득하게 뛰어넘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또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PER이라고 하잖아요. 주가 수익 배율을 보면 지금 그림이 잘 안 뜨나요? 잠깐만요. 주가 수익 배율을 보면 주가 수익 배율도 그 지금 이제 꽤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도 여전히 그 PER이 엔비디아 경우 한 25배. 그러니까 예. 올해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굉장히 지금 뭐 거의 200배 이상이라서 꽤 고평가돼 있다고 하지만 보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니까 28배, 2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되니까 저 이제 드디어 떴네요. 떴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입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등등이 뭐 40%, 60% 정도 올랐고요.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요. 그렇고요. 그리고 PER은 엔비디아가 25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0배, 25배 정도라서 잠깐만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2015년 대비 지난 10년 동안 S&P 500에서 이 빅테크 6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예. 이게 10년 전에 10% 정도였는데 이미 이게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 특히 이 IT, 그다음에 AI 중심 기업들의 비중이 30%를 차지한다. 압도적으로 세계 경제가 AI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지표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거 전에 잠깐 소개드렸던 건데 한국 코스피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주가 상승 비율이 거의 지금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상승의 절반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보면 이제 이 AI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면 AI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로는 뭐 AI 시장 규모, 한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가나요?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제가 네. 이제 조사를 잘 해봤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이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애플에는 이게 약간 이제 그 아이폰 판매까지 포함돼 있어 하드웨어까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네. 애플이 한 70억 달러 정도 되고요. 1년에 한 예. 구글이 35억 달러. 구글은 이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IT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가 25억 달러. 놀랍게도 챗GPT가 벌써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단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챗GPT가 사실 뒤에 보겠지만 한국이 사용자가 전 세계 2위, 그다음에 유료 사용자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네. 세일즈포스는 아마 일반인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기업용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고요. 메타는 페이스북 13억 달러 정도고요. 아마존이 12억 달러, 넷플릭스도 1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것만 모아서 지금 이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해서 이제 이것만 해서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한국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어나간 돈이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수출 수입 그 따로 지표를 잡지 않았는데 일본은 이걸 따로 모아서 디지털 서비스 지표를 따로 매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적자라는 걸 따로 이제 지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보면 이 디지털 적자가 20조 원 정도 된다. 20조 원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이제 적자가 20조 원 정도 된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서비스에서 보시다시피 이 기업들은 한국에 서비스 없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네, 네이버와 뭐 다음이 있지만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체할 수 없는 MS도 사실 국내 기업에서 대체할 수 없는 뭐 한글과 컴퓨터 정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이제 뭐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은 다 MS에 의존하게 되고요. 지금 또 MS도 AI 기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해외 서비스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역 적자, 그러니까 이 디지털 부문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지 못한다면 물론 한국은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그건 사실 이제 부품 AI의 하드웨어 쪽이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서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비용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물론 넷플릭스는 AI가 좀 다르지만 넷플릭스가 또 12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건 이 시장이 국내 드라마와 콘텐츠 영화 산업을 다 죽이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구독료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 구독료는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구독료.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AI 앱 이용자, 한국 앱 이용자를 본 건데요. 네. 놀랍게도 챗GPT가 2,162만 명입니다. 아이고야. 만 명 단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압도적으로 챗GPT가 인기가 좋고요. 네. 퍼플렉시티는 검색에 많이 쓰는 그 184만 명인데요. 네. 퍼플렉시티는 아시겠지만 이게 NH증권하고 몇 군데 프로모션을 좀 해서 공짜로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2위 정도 되고요. 네. 에이닷과 리튼이 이제 두 개가 국산 서비스입니다. 에이닷은 이제 SK 계열이고요. 리튼은 이제 국내 스타트업인데요. 나머지 그록이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서비스고, 그다음에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글로벌 서비스인데 클로드가 사실 한국에서 별로 의외로 인기가 없는 모습입니다.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 AI인데 저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게 11월이니까 뭐 한 달 사이에 좀 늘긴 늘었겠지만 제미나이가 아무튼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이 압도적인 지금 GPT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 아마 그런 챗 GPT의 뭐랄까요 그런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이 글로벌 점유율 대비 한국에서 특히 점유율이 매우 높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결국 AI 기업화되고 있는데 네, 유튜브도 보죠. 네, 그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쓰죠. 인스타그램 쓰죠. 네, 넷플릭스 쓰죠. 네, 네.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대략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해진 적은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디지털 구독료, 네. 그러니까 구독 인플레이션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제미나이 프로보다 더 높은 등급을 쓰고 프리미엄을 쓰는데 그게 벌써 한 5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GPT, 그다음에 또는 디벨 저는 이제 번역 프로그램 또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은 사실 한 달에 저는 한 2, 30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대학 교수님들 뵀는데 네. 이 미국에 세금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기획을 준비했죠. 근데 네, 이제 미국에 세금 내는 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제미나이가 뭐 몇만 원 하지만은 네네 비싼 거는 나중에 이제 20만 원 내라고 하면 그거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그림을 뭐 보십시오. 이게 한국이 챗GPT를 사실 거의 가장 많이 쓴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2,160만 명. 2천만 명이 쓰고 그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쓴다는 거고 인터넷 사용 인구가 3,500만 명이니까
인터넷은 성인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챗GPT를 한 번씩 썼다는 이야기고 더 놀라운 것은 그중에 유료 구독자 비중 보통 이제 무료만 쓰다가 많은데 유료로 전환하는 비중이 이게 또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다음에 이 한번 다운로드당 매출이 이 RPD라고 하는데 8.7달러 정도 되니까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료로 전환하는 비중이 미국이 8.8달러인데 한국이 8.7달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 그래서 한국 이용자들이 한국 국민들이 GPT를 많이 쓰고 또 욕심 때문에 또 돈을 내고 기꺼이 쓴다. 200달러짜리도 쓰고. 그러니까 외국은 다 이걸 그냥 적당히 쓰다가 무료만 하고 체리 피킹만 하는데 한국은 이게 직접 돈 내고 쓰는 이 비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지식을 탐험하고자 하는 이제 욕망과 욕구가 있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AI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건 어떻게 이제 되고 있나요? 정부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국가대표 AI를 5개를 지금 선정을 해서 예. 지난주에 이게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게 관심 갖는 분들은 뭐 다 보셨겠지만 이 계속 발표를 할 때마다 6개월 단위로 하나를 탈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달 15일 다음 주쯤에 이제 첫 번째 발표가 나오면 5개 팀 중에 한 팀이 탈락을 합니다. 계속 탈락을 시켜야 마지막에 2개 팀만 남겨가지고 이제 국가대표 AI로 키우겠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그 발표회를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예를 들면 가장 궁금한 거는 챗GPT 대비 국내 LG AI는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걸 궁금한데 그걸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없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한글에 강하다, 한국어에 강하다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면 요즘 GPT라든가 뭐 클라우드나 뭐 한글을 다 잘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언어적 장벽이 얼마나 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약간 의문이고 이게 또 아까 보셨다시피 글로벌 장벽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챗GPT를 쓰고 챗GPT에 만족하고 있는데 과연 국산 일반 소버린 AI라는 게 뭘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클로바 노트를 지금 거의 안 쓰잖아요. 네이버에서는.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는 1년에 몇백 조씩 돈을 갖다 쓰는데 네네. 과연 이거 몇천억 써가지고서 이게 될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AI 네.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너무 좋은 취지죠. 국가대표 AI 뭐 중에 이제 2개가 남으면 그걸 이제 정부 세금을 들였으니까 무료로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쓰게 한다라는 건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올라와야 되겠죠. 만약에 약간 비용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GPT 프로를 쓸 텐데 만약에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서비스가 GPT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약간 떨어지는 AI를 쓰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은 AI를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뭐라고 할까 AI 디바이드, AI 격차가 커지게 되고 사실 지금은 또 중요한 능력이 AI가 얼마나 질문을 더 잘하느냐 질문한 능력에 따라서 실제로 정보 소유 정보 이렇게 소비가 격차가 너무 커지는 그런 세상에 이미 침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질문하는 능력, 학생들에게 AI와 잘 소통하는 능력.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기말고사 점수 과제 평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AI로 과제를 긁어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수업에서 AI를 활용해도 되는데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사람의 다른 독창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이제 중점을 두고 과제를 내거든요. 근데 이걸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걸 가르쳐준 데가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대표 AI를 보고를 하되 이게 글로벌 AI와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그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 전체의 AI 그 능력을 높여야 되겠죠. 네. 어쨌든 국가대표 AI가 정말 좀 세계적인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소버린 AI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피지컬 AI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문제 제기도 있다는 걸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은 좀 각도를 좀 바꿔서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돈을 벌어가면 네.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오래된 문제인데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정말 놀랍게도요. 저희가 이제 직접 계산해보고 지금 이제 재무관리학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추론을 해본 건데요. 밑에 연두색이 네이버입니다. 위에 빨간색은 구글인데요. 보면 이제 네이버는 실제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9조 6,706억 원을 이제 2023년에 매출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4,964억 원을 냈습니다. 위에가 이제 매출이고 아래가 법인 세금인데요. 세금을 아무튼 꽤 많이 냈죠. 한 5% 정도 냈나요? 냈고 그런데 구글은 한국의 이제 짙은 부분입니다. 3,869억 원 매출을 냈고 세금을 155억 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글 코리아 매출이 실제로 이제 그 오래된 이야기지만 구글은 한국 사업장이 아니라 사무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 돈을 버는데 이건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미국이 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세금을 내니까 한국이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 그냥 사업장이 아니라 사무소만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구글의 매출은 12조 원이다. 12조 원인데 4천억도 안 된다고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조 원을 저 위에 그 음영으로 옅게 된 부분이 실제 매출이라는 거죠. 12조 원 매출을 내고 있으면 법인세를 6천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2023년에만 구글이 6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사실 명확하게 그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소송도 걸고 있고 압박도 하고 있는데 약간 국가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도 하고 구글이 계속 한국 지도를 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도를 주지 않는 것도 한국 정부는 한국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업장을 두면 지도를 줄 수 있는데 한국에 사업도 하지 않는데 이 지도를 어떻게 반출을 하느냐. 지도를 쓰고 싶으면 한국에서 사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한국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 사업장이 없어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글로벌 논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글로벌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넷플릭스 언젠가 결제해서 보니까 그 영수증이 룩셈부르크로 찍혀 있거나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싱가포르에 찍혀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구글을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싱가포르 법인이 돈을 벌고 있고 구글 코리아는 수수료만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회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한국이나 미국 등 세금이 이제 법인세가 25%까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의 세금이 낮은 국가로 옮겨서 그 사실은 이제 이 IT 서비스라는 게 한국에 사업장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 사실 서버는 이미 한국에도 있지만 사실 사업을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싱가포르의 매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GPT를 쓰고 있거나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를 한국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서비스를 쓰고 있거나 싱가포르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싱가포르에 돈을 내고 있는 거죠. 룩셈부르크에 돈을 내고 있고 세금도 거기 내면 된다는 건데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는 세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국가 간의 이 세금 탈루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군가는 미국에 세금을 내거나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 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면 이게 국가 간의 문제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자본과 이 소비자들의 문제도 될 것이고 일반 더 크게 가면 기계와 사람의 경쟁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기계와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의 그런 그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빅테크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이거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다라고 네. 해서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 더 우리가 앞으로 위험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도 돈을 못 받고 이제 스타링크에 접속을 해가지고 코인으로 결제를 해라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 돈을 얼마를 벌어가는지 아무런 방법이 없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거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잘 못하는 게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서 세금을 우회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들은 이제 빅테크 로비 때문에 정부도 알면서 방치하고 있거나 그렇더라도 결국 미국 기업에는 이제 우회적으로 세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글로벌 탈세를 미국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우리가 또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 다루면서 이야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클 거라고 하는 건 이게 초단위 0.00 밀리초 단위로 이제 과금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거나 말씀하신 대로 뭐 스타링크들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어디에도 국경이 없는 그런 이제 과세 수단,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이제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서 우리가 AI가 등장하면 뭐 기본소득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초국적 자본이 생겨서 이 AI 시대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땅에 붙들려 사는 우리 이제 인간들과 완전히 그 자본을 벗어난 그런 초국적 자본의 경쟁에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빅테크 기반에 대한 세계적인 과세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우리 기업들이 너무 역차별 받는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까 있잖아요. 보셨다시피 네이버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세금을 사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에도 내지 않고 싱가포르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서 세금을 1%밖에 내지 않는 기업들과 경쟁을 한다면 역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국경을 넘는 그런 자본의 무한 증식과 이게 이제 앞으로 AI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국내 기업들이 이제 계속 더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이 문제를 국가 간 어떤 이제 협의로 풀어야 될 텐데 미국이 유럽은 계속해서 AI라든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또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그걸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AI 기업을 또 키워 나가고 과세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결론을 볼 수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지난해 봤던 건 이제 기술 경쟁인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난해 올해 넘어오면서 이게 자본과 인프라 경쟁으로 바뀌고 있고 재미있는 건 한국이 AI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AI를 가장 많이 쓰고 열심히 쓰고 AI에 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서 이 우리가 AI 주권, 소버린 AI 등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산업 정책, 재정 정책, 정부 국가 아젠다로 크고 있고 이게 사실 한국같이 이제 자본이 없는 나라는 특히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 패권 경쟁에 지금 틈바구니 끼어 있는 나라로서는 여기서 활로를 찾아야 된다. 또 재미있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마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어떤 이제 AI 주도 정책, AI 올인을 하다시피 지금 여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방향은 잘 잡았지만 여전히 이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기까지는 넘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끊으면 얼마를 한 달에 받으면 유튜브를 끊겠습니까? 이런 조사 한번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저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튜브를 올리면 뭐 한 5만 원 정도 받으면 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2018년도 조사예요. 그러니까 네. 한참 전에 조사인데 1년에 약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을 주면 유튜브를 끊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못 끊을 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다 미국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디지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제미나이, 퍼블렉시티 모두 다 두뇌입니다. 이제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두뇌를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버린 AI도 그렇고 우리가 AI 디지털 경제 영토를 만드는 것을 정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